애플 시총 1위 탈환. 애플이 내놓은 혼합현실, MR, 헤드셋, 비전 프로 위 사전 주문량이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애플 주가가 1% 이상 올라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애플은 올 들어 아이폰 수요 둔화로 주가가 약세를 거듭했으나 지난주 후반부터 상승세로 전환,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도 2조 9,980억 달러로 불어 마이크로소프트, MS를 제치고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날 MS는 소폭 0.54%, 하락해 시총이 2조 9,47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ETF 승인 후 내리막 4만 달러 선도 흔들.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F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스인을 획득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줄곧 하락세를 보이며 4만 달러 선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6시 30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94% 급락한 4만 5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한 지난 10일 4만 9,10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2주도 안 돼 약 20%가 하락한 셈입니다. 이어 이더리움은 5.59%, 바이낸스 코인은 4.08%, 솔라나는 7.67% 각각 급락했습니다. 페어리드의 전략가 짐 스톡턴은 비트코인 조정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며 36,000달러가 주요 지지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본토 개발업자들, 홍콩에서 자취 감초. 한때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홍콩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지만 중국 본토가 전례 없는 경기 침체를 겪자 홍콩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개발업자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합작 투자를 포함해 정부 토지 매각으로 확보한 주거지역 점유율은 약 57%였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수치는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주택가격이 거의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당국은 지방정부의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 요구를 더 잘 지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서울 전세거래 6년 만에 최저, 아파트 신고가 거래 2006년 이후 최저. 서울의 월간 주택 전세 거래량이 2만 건에 턱걸이하며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주택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만 37건으로 1년 전 2만 2,366건과 비교해 10.4%, 전월 2만 1,729건 보다는 7.8%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7년 12월 1만 8,692건 이후 최저치입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신고가 거래 비율이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비 500만원 아까워 10억 알짜 아파트도 당근 중고거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10억 원 이상의 알짜 아파트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내에 부동산 직거래 매물이 자치구별로 수백 건씩 올라와 있고 전월세를 비롯해 매매, 단기 등의 거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억 원이 넘는 알짜 아파트도 직거래 매물로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의 기업 신뢰도는 광업과 소매업 부문에서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며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와 함께 호주 중앙은행 RBA은 금리를 4.35%로 인상하여 호주 통화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신뢰 지수가 -1 수준까지 상승한 것은 호주 기업들의 심리가 여전히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상승 궤도에 올라섰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특히 광업과 소매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부문은 호주 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비즈니스 신뢰도 상승과 더불어 비즈니스 상황은 +7이 긍정적인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수치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호주 내 기업들의 경제 환경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생산 능력 활용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이 가용 자원을 사용하는 정도가 감소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종종 전반적인 경제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되며 향후 비즈니스 투자 및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BA의 금리 인상 결정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4.35%의 새로운 금리는 기업과 소비자의 대출 비용을 포함하여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행 BOJ는 화요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행의 정책 입안자들은 10년에 걸친 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2% 인플레이션율 달성이라는 오랜 목표를 향해 경제가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종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BOJ 관리들은 임금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대될지 여부를 더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빠르면 4월에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에서 언제 인상할지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우에다 총재의 전임자가 수립한 급진적인 부양책을 해체하는 중요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전 일본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메다 세이사쿠는 일본에서 긍정적인 임금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의 지속 가능성은 일본은행이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BOJ는 이번 결정으로 단기금리 목표치를 마이너스 0.1%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을 0%에 가깝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에다 총재는 보통 6시 30분경에 언론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분기별 전망 보고서에서 BOJ는 향후 몇 년간 추세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는 목요일에 열리는 유럽중앙은행과 다음 주에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앞서 열리는 회의로 두 기관 모두 작년에 공격적인 긴축을 단행한 후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년 넘게 물가 상승률이 BOJ 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2%에 근접하는 확고한 증거와 견고한 임금 상승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와 기업 로비 성명서에 따르면 일본의 봄 임금 상승률이 작년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으며 이는 BOJ가 초안화 정책을 종료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제 조건인 서비스 물가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 상승폭이 광범위하지 않고 관광업의 회복으로 수혜를 받거나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정체된 역사로 인해 기업이 가격 인상을 통해 인건비를 전가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특히 지방의 일부 소규모 기업은 임금 인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서비스업 활동은 전월 대비 0.7% 감소하는 등 소비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장 생산량도 중국의 수요 감소와 안전테스트 위법 행위 조사를 받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 NYSE, TMV 소형차 부문 생산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이와 증권의 토로스의 히로와 SMBC 니코 증권의 요시마사 마루야마 같은 경제학자들은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BOJ가 2월에 발표될 10에서 12월 국내 총생산 데이터를 기다렸다가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채권왕으로 유명한 빌 그로스 전 핌코 대표가 오늘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의 현재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로스는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으로 불리는 대차대조표 축소 노력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잠재적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1월 30, 31일로 예정된 중요한 연방준비제도 정책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빠르면 3월에 금리 인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대감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그로스 총재는 연준의 현재 행보가 불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경제의 궤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로스는 연준은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 며 통화정책에 대한 선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